자, 2020년 10월 19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옴니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코이버, 화인베스틸, 이글벳 총 5종목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트로 설정을 했고요. 차트를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옴니 시스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많이 했죠. 기존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약간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종목을 보면 최근에 이 테마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어찌 보면 걔 누구야, 바이든 관련해서 기존의 바이든 관련주가 한성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마이크로 프렌드가 인물주였다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정책 관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상승이 꽤 많이 나와서, 임동훈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네요. 자주 오세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옴니시스템의 월봉을 보면요, 자, 기존의 큰 흐름을 보면 몸통으로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대의 흐름을 보면 요렇게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요. 그죠? 요렇게 추세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요렇게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왔던, 또 여기서 추세는 여기서 뭐 넘어간 거니까 나왔고,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여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를 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는 이 횡보를 했던 자리에서 넘어서면서 지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한 차례 더 업을 한 거고, 이 횡보를 나왔던 이 자리를 넘어서서 그 다음 눌렸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하나.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넘어섰고, 그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 자리가 하나 나오죠. 요렇게 크게 보면 여기가 하나의 박스, 요렇게 그냥 작게 볼게요. 요렇게까지 안 보고 요렇게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박스권의 중간값이 최근에 어디 몸통을 만드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이해되시죠? 즉,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대한 저항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값까지에 대한 몸통은 확인했다. 즉,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한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높여놓긴 했지만 이 자리에 대한 매물, 그 다음에 이 윗꼬리에 대한, 또 여기 몸통에 대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윗꼬리를 계속 달고 밀리는 자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봉상에서도 이 자리에서 갭만 떴다 하면 눌러버리죠. 왜? 매물대니까. 이 매물대를 넘기려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매물대가 여기에 생존해 있다면 아예 이 윗자리로 올라서서 시가가 형성되고 요 자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시가가 형성되고 시작하자마자부터 쳐 올라가니까 안 팔아요. 왜? 좀 더 보려고. 그동안 기다렸고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버텨요. 그렇지 않고 매물대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올라왔다가 다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던진다. 왜? 기다린 시간 동안 눌렸다가 다시 이 자리를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그 불안감이 형성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요. 매수하고 나서 목표가를 요 자리까지 잡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요 자리에서 사자마자 조금 올라가다가 눌러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시는 분, 들고 계시는 분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여기서 사서 하락하는 거 버티고 여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100명이 샀으면 여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은 5명이 안 돼요. 다 어디서? 이 100명 중에 4에서 50명은 여기서 팔 거고, 물타기를 했으면 여기가 본정가니까. 나머지 20-30명은 여기서 거의 다 팝니다. 왜?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까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매물 자리에서 갭이 뜨면 뭐한다? 던진다. 그러면서 밑으로 누르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건 여기서 누군가 던지면서 누군가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밑에서 치고 올리면서 매수세를 빵 터트리면서 거래량으로 뚫고 올리기에는 나중에 위에서 떨어질 매물들이 부담이 되니까 위에다 갭 띄워놓고, 이제 단기적인 상승은 끝났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손절 물량을 더 받아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한 차례 누르고 여기서 한 차례 눌렀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는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고점을 못 높였으니까. 그죠? 고점을 못 높였으니까 단기적으로 추세는 꺾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추세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자, 요런 기준으로 보면 얘는 단기적으로 $2,6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차례 더 누르더라도 지지가 나온다면 얘는 한 번 더 올라온다. 대신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3,200원대. 이 자리를 못 넘기면 뭐한다?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추세는 끝났다. 그 다음을 또 노려야 된다. 한 차례 더 눌렀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지켰는 게 꼭 여기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그 위에서 또 지지받을 자리들이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의 추세가 여기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러버렸잖아요. 눌렀는데 기존에 하락했다가 올라왔던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한 차례 뚫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를 때 아직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눌렸던 몸통을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이 자리를 지켜줄 거냐, 혹은 이 자리를 한 번 더 눌렀다가 기존에 이런 양봉 나왔던 자리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고점으로 확인하러 올라온다. 대신 이 자리를 그때 못 넘기면 뭐한다? 단기적으로 먹고 빠질 자리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눌렸던 인원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팔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또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밀리면 그 다음에는 요런 그림으로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이런 그림으로 눌러버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밑에 있는 추세에서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 다음을 노려야 돼요, 추세를.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는 먹고 빠진 거고, 그 자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뭔가의 또 이슈를 기대해야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누르고 여기서 한 차례 올리면서 여기 자리 먹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올라오면서 여기 자리 먹고, 그리고 하락을 강하게 해주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이게 요렇게 어떻게 보면 요렇게 원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그 다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에 대한 원을 요렇게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렇게까지 원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요런 자리나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저항을 한 번 더 만들고 누를 거냐의 관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이기 때문에 한 차례는 더 누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눌렀다가 횡보하고 그 다음 이슈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물량을 만들, 이게 흐름을 만들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얘는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라는 그림이 형성이 되면 얘는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 눌렀다가 다시 지수가 뭐 빠지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확률은 높겠지만요. 이해되세요? 어떤 기준이냐면 뭐 코로나 관련주들 위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 흐름을 보면 여기가 1월 달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죠. 그러면서 지수가 빠졌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졌을 때 얘가 한 차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올라올 때 얘가 한 차례 눌렸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역행하는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테마의 추세가 끝나니까 지수가 올라올 때 얘도 같이 반등을 해요. 참 희한하죠. 이 테마주라는 게 참 희한해요. 어쩔 때는 역행하는 종목, 어쩔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기적인 추세가 끝나면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와야만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항상 하방으로 밀렸다고 해서 그때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우리 지수가 빠질 때마다 이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애들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뭐 미중 무역에 대한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도 뭐 계속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얘도 지수가 올라올 때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럼 옴니 시스템도 지금의 자리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대까지는 뭐 했다? 한 차례 상승을 한 그림이다. 몸통 자리까지는 지금 메꾼 거잖아요. 그죠? 주봉상에 보더라도 한 차례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온 자리다.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빠진다면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한 번 더 윗꼬리를 달고 마지막 단기적인 파동을 만들고 죽을 확률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얘는 한 차례 눌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대신 그 눌리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매수세와 함께 슈팅이 한번 빵 하고 나온다면 뭐 해라? 그때는 무조건 팔고 나와라. 단기적으로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그림이 나오면 짧은 물량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슈팅을 내놓고 어느 정도 물량을 털면서 미는 자리가 나온 거거든요. 분봉상에 보면 막 요렇게 양봉 올라왔다가 음봉으로 막 요렇게 눌러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막 10% 올라왔다가 10% 밀어버리고 12% 밀어버리고. 그럼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단기 저항대까지는 한번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 차례 더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대신 그렇지 않을 땐 뭐한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분봉상에서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죠. 그죠? 요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차례 이렇게 있다가 슈팅이 갑작스럽게 나왔다가 훅 밀어버린다고요.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 훅 밀어놓고 밑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 한번 내려앉았죠.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추세를 볼 수 있냐,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한 차례도 누를 수 있다. 누를 때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셔라. 그러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밀리느냐에 따라서 3,200원대까지냐 아니면 요런 3,000원대까지 맞고 빠질 거냐의 기준이 달라진다. 얼마나 눌리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 머티리얼즈.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거 물어보신 분.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얘도 상승을 꽤 많이 했네. 반도체? 얘는 한 차례 눌릴 확률이 조금 있겠네요. 반도체 파원들이 자, 월봉상에 보면 일단 신고가를 넘어선 그림이거든요. 넘긴 했지만 기존에 대한 기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리예요. 거래량도 꽤 들어오긴 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큰 추세를 한 번 더,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 거였으면 이 자리 위로 몸통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양봉이든 뭐든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윗꼬리만 달아놓고 결론적인 건 이 자리 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봉 만들어 놓고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양봉을 만들어 놨던 거래량만큼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한번 누른 거예요. 누르고 나서니까 여기에 들어왔던 수급이 여기서 나가고 나서 다시 메꾸는 자리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몸통을 일단 깼죠. 근데 이번 달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올려다 놓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얘는 거래가 조금 들어오더라도 요런 그림을 최소한은 만들어 놔야 돼요. 아니면 쫙 당기든지. 그래야 그 다음 봉이 요렇게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매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음봉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코스닥 지수 설명하듯이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신 거래량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자, 주봉이나 월봉은 받고 주봉을 보더라도 이게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방 추세죠. 아직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는 자리예요. 그냥 주봉상의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 중간값을 그어 봤을 때 현재는 어디다? 하방 쪽에 무게를 좀 더 실어놨다. 왜? 지수가 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못해도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 그 다음 이 상방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밀릴 거냐,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위냐 아래냐 자리를 잡을 거냐. 그게 아니면 거래가 들어오면서 뚫고 올려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그 다음 파동을 한 번 더 볼 것이냐.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지금의 자리가 일단 단기 고점인 자리인 거고, 그죠? 단기적으로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꼈던 자리인 거고, 그럼으로써 올라올 때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많이 올라오면 27,000원 정도가 또 한번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월봉 3바닥은 의미가 전혀 없나요? 월봉의 3바닥이 뭐가 나왔는데요? 여기 3바닥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전고점까지 한번 간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라고요. 여기서 3천장이 나오면 바닥까지 빠지는 거고, 그럼 바닥에서 3바닥이 나왔으니까 고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크게 보면
요렇게 빡센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는 거죠. 고점 찍고 눌렸을 때 바닥 찍으면 어디? 최소 중간값 확인. 중간값 넘어서야 이 고점 다시 본다 그랬죠. 다시 중간값 못 넘기니까 다시 중간값을 넘기니까 고점. 응.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눌릴 때 중간값에도 지지를 해야 다시 고점.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또 중간에 중간값 자리니까 이 자리를 지지를 하면 다시 고점. 지지 못하면 다시 중간값. 그런 그림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도 고점 만들어 놓고 고점과 저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값 잡아놓고 이 중간을 넘어서는 그림은 나타났지만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한 차례 저항이 되겠죠. 이 저항 뚫으면 여기 몸통, 그 뚫으면 윗꼬리.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야 다시 고점을 본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 이 추세가 밀리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른다.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 24,500원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한다. 뚫고 올리면 다시 요 자리에 대한 저항 확인하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이 자리 깨지고 내려왔던 요런 자리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한다. 깨지면 내려앉는다. 안 깨지면 올라온다.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강한 거래량으로 떨어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자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매물에 대한 확인과 테스트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뭐 거기서 거기니까 여기가 중간값이거든요. 딱 이렇게 밑자리까지 생각하지만 여기서 눌렀던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와 고점과 바닥과 중간이 어디 딱 여기 몸통 만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처음에는 뚫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눌리면서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윗꼬리 달고 눌리는 거야 이제. 이제 뚫고 올라오면 또 한 차례 뭐 이제 요런 자리나 기존에 있는 저항 자리분을 확인한다.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이제 정배열을 들어선 종목이라서 한 차례 누르면 저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땡큐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한 차례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더 좋은 그림을 한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월봉상의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이버. 자 코이버 회사가 나쁘지 않은 회사의 그림이죠. 왜?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으니까. 그죠? 꾸준하게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을 했던 종목이고 이 추세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서 흐름이 뭐했다? 좋지 않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일봉상에 보면 자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을 했던 종목을 이 추세를 돌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든 그림인데 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고점이 낮아졌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넘김으로써 눌리더라도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추세를 조금씩 상승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아니 5G 관련이에요. 상승으로 만들고 나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고점을 못 넘겼어요. 어디서?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누르는 거고,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자리는 넘겼지만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또 한번 못 넘겼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눌렀단 말이에요. 누르고 나서 그래도 이 저점은 뭐한다?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누르고 나서 이거에 대한 고점은 살포시 높아졌다. 그리고 이게 1번 고점이면 1번 나오고 여기서 2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강한 하락을 누르면서 저점을 갱신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던 고점이 여기. 그러면 이 1번과 여기 1번이 어느 정도 동일하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나왔던 게 여기가 2번이라고 친다면, 이제는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 고점을 넘겨야만이 이 고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올라올 때 이 고점을 못 넘기고 혹은 이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뭐한다?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 고점을 넘기고 나서 눌려야 그 다음 추세를 넘어가는 건데, 얘는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 이 고점을 낮게 형성하면서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높였으니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는 딱 잘라버리고 여기가 기존 고점인 거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한 차례 더 누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온 다음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자리를 무조건 넘겨야 돼요. 못 넘기면 결국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얘는 추락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온다. 여기처럼 여기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저점을 못 넘기면 추락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도 뭐 꾸준하게 아직은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그래야 추세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이 상승을 만들었던 자리를 차근차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렸다가 지지했던 요런 자리, 여기서 눌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여기 지지받고 한 차례 상승하면서 고점 확인하고 또 누르면서 이 자리에서 지지받으면 좋지만 한 번 더 누르죠. 어디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있었던 자리까지. 왜? 털긴 털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올려놓고 눌릴 때는 이제 요런 윗자리에서 또 하나하나씩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여기 9,500원대가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굳이 이런 자리까지 밀 이유가 아니고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또 한 차례 상승을 내고 나서 눌릴 때는 이제 애매하게 생겼네. 요런 자리에서는 또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500원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일단 여기를 추세로 그냥 딱 하락을 많이 했던 자리 여기 잘라놓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가 아직은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자리가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가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비비고 있다라는 자리인 거죠. 근데 이 하바 자체가 지금 현재 밑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려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점을 한 번은 높이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추세적으로 꺾이질 않는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크게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은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 여기 이 장대 음봉에 대한 이 자리를 지금
뚫고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어디? 이런 몸통 자리까지 매물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위까지 올라가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면 누르고 올렸다가 이런 그림을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만 보더라도 여기 음봉 떨어졌을 때도 누르고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방 딱 치죠. 그죠? 여 자리를 한 번 딱 치잖아요. 여기서 한 번 쳐줬으니까 눌릴 때 지지만 나오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요 자리를 뚫고 올리는 그림이 한 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요 자리를, 이 음봉을 못해도 한 번은 뚫고 나와야만이 그 다음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에 대한 이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뭐 5G가 기존에 큰 상승을 내놓고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급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만들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이 종목이 아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5G는 4차 산업혁명이고 아직도 이 5G는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 5G에 대한 뭐 핸드폰이든 뭐 기지국이든 뭐든 꾸준하게 이 매출이 그래도 이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슈팅을 낼 만한 성장세가 나올 만한 지금 테마 이슈는 없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크게 보면 추세는 꾸준하게 우상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지금 눌림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만들어 놓고 고점 만들었던 자리까지 더 눌리긴 하지만 뭐한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밑꼬리가 들어온다. 결국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기준인 거죠. 아직까지는.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몸통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니까. 그죠? 대신 이런 밑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밑으로 음봉을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계속 확인을 해주는데 위로 못 올린다. 그러면 누군가는 결국 포기한다라는 거다. 아유 됐다, 그만하자, 얘 안되겠다 라고 해버리면 한 번 더 눌러서 내려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1,500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올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 한 차례 또 12,000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인베스트의 자, 철강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슈팅을 먹고 튀었어요. 얘는 먹고 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슈가 없죠. 철강 업체가 큰 이슈가 나올 만한 종목은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거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을 수익 실현하고 나간 그림이에요. 얘는 몸통으로 봐도 이게 추세가 꺾이는 자리죠. 아직도 얘는 아직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의 몸통을 이렇게 만든 자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기 한 자리, 그 다음 몸통 보는 자리가 여기 한 자리, 그리고 이 밑에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 여기. 항상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에요. 월봉상에 보면 여기서 뭔가 강하게 뚫고 올려다 놓고 요 자리가 까지가 몸통 나오는 자리. 그럼 이 위에는 뭐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 자리를 여기서 한번 뚫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저항을 못 둔 거죠. 어떻게 보면 못 뚫으니까 한 차례 눌러버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당연히 몸통에 대한 저항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테스트하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테스트했는데 눌려버렸죠. 그러면 눌렀다가 양봉이 여기서 나온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가 몸통이니까 여기까지 지지를 해주고 요렇게라도 그냥 끝났으면 그 다음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눌러버렸다는 거죠. 그럼 한 차례 더 저점을 확인하려고 저점을 확인하려는 이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방으로 누른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요런 자리 때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지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제는 요런 자리에 대한 1차적인 테스트를 하고 뚫으면 그 다음으로 또 2차적으로 요런 자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 고점을 못 넘길 거야 아마도. 그래야 얘가 이 안에서 다시 한 차례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을 노려야 돼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W 패턴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약간 흐름이 깨졌단 말이에요. 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추세를 만들었지만 여기가 시작점이면 여기까지 올려다 놔야 되는데 못 올렸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눌러버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앉았고, 그럼 추세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요렇게 모양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 몸통이 만들어지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까지 이렇게 추세를 아직 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 위아래 어느 정도 파동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당장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한 차례 해먹고 빠진 거예요. 얘는 한 차례 해먹고 빠졌다. 기존의 주봉상에서도 상승을 하고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개파락으로 밀어버리고 눌렸던 자리도 뭐 깨고 내려앉았죠. 그죠? 그럼 추세가 한 번 더 이 하방에 대한 확인을 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지해 줄 거냐, 혹은 지금의 자리에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이 자리도 깨고 내려앉아서 요런 자리 때까지 한 번 더 내려앉았다가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현재 무리수인 거고, 일단 구름대 안으로 꺾이는 구름, 이 구름대도 밑에 하방이잖아.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하방 테스트는 한번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아예 이 흐름이 깨졌다라면,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선 지지가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요런 박스권을 당분간은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또 행보하다가 뭔가 또 이슈가 나오면 그때 한번 슈팅 나오고, 그죠?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의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그러면 얘를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오려면 이 터진 거래량의 최소 3분의 2 정도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메꿔줘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슈팅을 내면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고 눌렀다가 여기서 갭 띄우면서 슈팅 내면서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를 밀어버리잖아요. 결국 이 바닥 자리 때까지 내려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면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런 자리까지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고, 못 지키면 한 번 더 누른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누른다라는 거죠. 얘는 강하게 눌렀으니까. 그리고 뭐 얘는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는 평상시 거래가 없다가 뭔가 이슈가 생기면 그때 거래량 터진 거 보고 와 이거 수급 장난 아니다 라고 들어갔는데 그 단기적인 이슈가 끝나면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냥 거래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슬며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서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 차례 얘는 더 밑으로 확인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요런 고점은 당장 기대할 수는 없고 요 정도 자리대까지의 고점은 그래도 밑에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면 요런 자리대에 대한 고점은 한번 테스트하러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이글벳. 자, 이글벳 뭐 조류독감 그 다음에 뭐 돼지열병 뭐 그런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이죠. 뭐 또 그 돼지열병이 뭐 어디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시가를 강하게 형성을 했다가 그대로 그냥 주저앉혔어요. 어떻게 보면 저항대를 좀 뚫고 올리면서 시가를 형성하긴 했는데 이 시가의 중요성이 여기서 느껴지는 게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시가가 어디서 형성했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여기까지밖에 못 찍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는 거죠.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을 최근 들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저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한다? 맞고 떨어진다. 그죠? 맞고 떨어지면서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뭐 다 끝난 거냐? 뭐 그렇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요렇게 큰 상승을 만들고 나서 끊임없이 중간중간 박스를 쳐놨거든요. 여기 한 차례,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박스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또 한 차례 확인하는 거고, 이게 단계별로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를 넘어서는 게 다 갭으로 띄워놓는 부분처럼 박스를 넘어서니 또 한 차례에 대한 박스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 박스를 넘어서면 또 한 차례에 대한 박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 박스 하단까지 현재 내려오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못 지키면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차례 더 7,900원이나 혹은 8,300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다. 밀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추세가 꺾이는 자리는 아니다. 요런 자리에서 뭐가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또 한 차례 박스를 칠 확률이 높다. 왜? 얘는 지금 계속 단기적인 이슈로만 슈팅을 주거든요. 즉 돼지열병으로 올라는 왔지만 최근에 돼지열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뭐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그냥 뭐 어디에 돼지열병이 나와서 뭐 돼지를 죽였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디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행보하다가 이슈 있으면 슈팅 한번, 그리고 다시 누르고 슈팅 한번 누르고 그러면서 계속 그 평균적인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행보하면서 이 바닥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해주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하게 이슈가 살아있는 거니까. 좋지 못한 이슈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는 자리였다가 한번 크게 누르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나올 자리를 갭으로 올렸지만 위에 있는 저항을 확인 못하니까 다시 그 갭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눌렀다가 개인의 물량을 털고 다시 박스를 치다가 올라올 거냐, 아니면 누를 거냐 관점인데, 올라올 확률이 아직까진
높아 보인다. 자,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상승을 해놓고 여기가 뭐 중심값이라고 대충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죠. 윗꼬리를 단자리를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던 게 그 다음 몸통은 여기가 됐고 윗꼬리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또 윗꼬리가 달렸던 자리를 여기서 윗꼬리 잡고 여기서 몸통을 해결했고 여기까지 몸통으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지금 올라오면서 결국 이 윗꼬리에 대한 자리를 몸통으로 어느 정도는 다 확인을 해준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즉 매물 소화를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뭔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올려다 놓는다라는 기준인 거죠. 기존에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이든 기존 이 벽에 대한 매물이든 간에 그런 자리 매물대를 만들었던 자리를 차근차근씩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는 한 차례 소화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올렸다가 다시 눌리면서 그러니까 뭐 갭 띄었으니까 눌리면서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음봉의 몸통 자리까지는 소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여기서 한 차례 눌리면 모양새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번 더 눌리면 이런 양봉 자리가 사라지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든다면 요런 자리까지는 몸통을 그냥 빠르게 치고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왜? 매물 소화를 했으니까 여기는. 대신 여기서 눌러버리면서 다시 이 몸통 밑으로 내려앉는다. 그럼 뭐 올라올 때 또 여기가 다시 한 차례 매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올려놓은 자리를 요렇게까지 누르진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만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지지만 받으면 기존에 이 매물 소화를 했던 자리를 한 차례 뚫고 올리면서 몸통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시기가 바로 올 거냐 조금 더 걸릴 거냐의 관점이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이런 자리까지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지금 눌리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런 자리에서 지킬 거냐 혹은 한 번 더 누를 거냐 그런 관점이겠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올라올 때 뭐 요런 자리가 또 저항이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자리에서 버티면 요런 저항은 빠르게 뚫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면 올라올 때 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의 뭐 거래량이 또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뭐 이제 뭐 쥐들 맘이겠죠. 이슈가 확실하게 터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차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차트 분석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또 내일 9시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뭐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혹여나 리딩방 위주지만 그래도 공부도 좀 할 수 있게끔 카페도 열어드리고는 있는 부분인데 혼자 주식하기가 어렵고 조금 더 배워가면서 빠르게 좀 더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뭐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